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비교해보는 시간. 오늘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에 대한 홍성 예산 국회의원 후보들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태안에선 30년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표류하면서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 태안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는데 그 후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완치자 관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5일 치러질 총선 투표소 747곳을 확정하고 각 가정의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 공고를 발송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비교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홍성 예산선거구에선 지역 간 찬반이 나뉘는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삽교역 신설과 홍성 예산 통합에 대한 입장을 후보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홍성과 경기도 화성을 잇는 90km 구간으로 삽교역은 설계 당시에 없었지만 중간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주민들은 내포 신도시 수요 충족 등을 이유로 역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성 주민들은 홍성역과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역을 또 만들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총선 후보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는 역신설 여부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이 개입하면 자칫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에서 연구해서 만든 우리 국가의 100년 대계에 맞는 그러한 원안을 저는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합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이것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는 삽교역 신설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곳으로 나와 7분 능선을 넘었다며 신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 땅을 샀다. 그러면 타당성이 전혀 가능 없으면 땅을 사겠어요? 이게 국비입니다. 모든 열차는 군을 경유할 때 역을 하나 만들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예산군에 이 삽교 신설역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과정에 3년의 절차를 거쳐서 오늘에 왔다는 거예요. 역시 찬반이 나뉘는 홍성 예산 통합에 대한 견해도 물었습니다. 두 후보는 충분한 논의 없이 당장 통합을 추진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불균형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것을 균형점을 다시 만들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서로 합의해서 이해하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논의를 그때쯤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균형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이제 세제 관계 그리고 특혜를 받고 있던 것을 우리가 과연 포기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양군이 서로 협의해서 그리고 또 충남도가 협의해서 해야 할 문제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양군의 합의를 전제로 통합된 시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입니다.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인 태안에선 안면도 개발 사업이 30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번번이 꺾이면서 지역사회에선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산 태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태안 지역 최대 수건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2025년까지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테마파크와 복합 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1991년 충남도는 안면도를 관광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에 나섰지만 사업자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무산돼 왔습니다. 3지구 개발의 경우 2016년 롯데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됐고 지난해 KPIH 안면도가 본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보증금을 내지 못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역 발전을 기대하던 주민들의 상실감은 점점 커졌고 땅 주인들 역시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30년간 지지부진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서산태안 국회의원 후보에게 대책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현재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개발 방식에 무리가 있다며 정부 부처와 협의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안면도 백사장부터 꽃지까지 해안도로 10km 구간에 레일 바이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지구, 3지구, 4지구는 계속해서 사업이 무산돼서 또다시 표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형태로 계속 재추진하는 것은 약간 무모해 보입니다.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국토교통부, 문화관광부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점검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는 그동안 교통 인프라가 없어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며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도 77호선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안면도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류오염 특별법에 준해서 내 있는데 다음 국회에 가서도 이 법이 이번 회기에서는 통과가 안 됐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안면도 특구에 관한 이 법률을 좀 넣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앞으로 해안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간과 또 많은 볼거리 또 즐길거리 할 수 있도록 기간적 측면에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의당 신현웅 후보는 충남개발공사와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꿔서 추진하되 안면도 관광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수욕장 캠핑장 운영 기간을 확대하고 어촌 뉴딜 300 사업과 연계해 체험 관광을 확대하는 등 생태도시 태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안면도 개발이 30년째 무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남도의 책임이라고 생각들고요. 방식을 바꿔서 지금 시도 중인데 그것 또한 그 가장 중요한 꽃지지구의 매각대금을 좀 낮추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충남개발공사가 함께 공영개발 형태로 진행이 돼야 실제로 그동안 30년간 묶였던 안면도 개발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의 공약이 태안 지역의 오랜 염원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을지 판단은 유권자들의 표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인력 소개업체를 통해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감 부재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역 상권을 강타해 손님이 또 끊기며 식당, 보조 인력 등의 일자리 알선 수요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대전 지역 인력업계에 따르면 고령자는 선호하지 않는 풍토에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지며 노인들이 설 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실제 식당 주방보조와 가정부 등 여성 장년층 인력을 주로 연결하던 지역의 한 인력사무소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회원 100여 명 중 단 한 명도 일터에 보내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일을 쉬고 있는 한 회원은 그동안 꾸준히 일해왔던 인력을 계속 쓰길 원하는 구조다 보니 처음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연결은 바늘구멍과도 같은 상황이라며 언제 사태가 끝날지 모르니 더욱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부재로 인력 사무소 또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 사무소 소장 황모 씨는 매일 아침마다 고령층 회원들을 통해 오늘도 일감이 없냐며 연락이 오지만 연결해줄 일자리가 없어 속이 탄다며 코로나 여파로 식당이나 편의점 등의 사정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그나마 보은, 영동, 옥천 등지의 조림 일을 알선해보려고도 했지만 고령층 인력들이 어떻게 경사진산에서 나무를 심겠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일부 인력사무소들의 경우 현재 유료 회원 등록 기간을 대가 없이 2개월 더 연장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인조차 수입이 끊겨 폐업까지 고민하는 처지지만 일종의 착한 인력시장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정부 사업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정부 사업인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잠정 축소 중단된 상태라며 본원에서 시행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은 민간 영역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는데 그 후 또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퇴원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여서 완치자 관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무더기 확진자 발생으로 한동안 문을 닫았던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 재운영을 시작한 지 열흘 만인 지난 4일, 완치 후 돌아온 입원 환자와 직원 등 7명이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리 점검 차원에서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가 양성 반응을 보인 겁니다.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했어요. 증상이 있던 분도 있었고요. 대구에서도 지난달 21일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30대 여성이 재확진 판정을 받는가 하면 천안에서도 완치된 50대 남성이 기침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열흘 만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대구 경북에서만 35건, 전국적으로 51건이 확인됐습니다. 재발병인지 재감염인지는 조사 중입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다시 옮는 재감염보다는 체내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재발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시 양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입원 격리 중에도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는데 음전이 음성으로 전환이 됐다가 또 다시 양성으로 확인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재확진자로 인한 2차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의료진이 완치 판정을 내리더라도 2주 정도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격리를 해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재확진 원인과 전염력 등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완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충남 지역 코로나19 완치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 기준 충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37명으로 이 가운데 106명이 퇴원해 77%의 완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완치율인 64%보다 1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충남도는 재확진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완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실습 수업을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직업계교의 경우 일반고에 비해 실습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원격 실습 수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원격으로 실습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들은 택배 등으로 받은 도구와 재료를 활용해 실습을 하게 됩니다. 실습 결과는 양방향 소통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온라인 실습 수업이 개학 연기로 자격증과 기능 경기대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747곳을 확정했습니다. 각 가정에는 투표 안내문과 정당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발송했고 거소투표 신고자 3,900여 명에게는 투표용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정책 공약 알림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충남 사전투표 장소는 209곳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최근 4개월 동안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9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습니다. 특히 3월의 경우 지난해보다 40%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코로나19로 중국과 국내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석탄발전소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홍성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농어민 수당을 다음 달 조기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4일까지 3주간으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군은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5월 중 농어민 수당 60만 원 중 45만 원을 지역 화폐인 홍성사랑 상품권으로 1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2차 지급은 1차 지급된 농가에 대한 차액과 신규 농가, 임가, 어가에 대한 전산 시스템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남도 산하 20개 공공기관장이 이달 급여의 절반을 기부해 코로나19 극복 성금을 마련했습니다. 충남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성금 전달식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은 성금 6천만 원을 기탁했는데요. 충남도는 기부받은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서대학교가 중국의 자매대학으로부터 마스크 10만 장을 기증받았습니다. 중국 우한시 소재 무한설계 공정대학 이사장은 두 대학교 간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마스크를 보내왔습니다. 한서대학교는 기증받은 마스크 6만 장을 서산시와 태안군에 전달하고 나머지 4만 장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먼저 기존에 운영하던 읍내점과 성남점 공동육아 나눔터 외에 성현점과 팔복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추가돼 모두 4곳이 운영됩니다. 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서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비율도 확대했습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 여파로 문화체험 기회가 줄어든 청소년을 위해 물품 대여 프로그램을 9일부터 운영합니다.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보드게임과 3D펜, 통기타 등 청소년이 집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물품을 대여합니다. 대여 기간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화요일 반납일 이후에는 소독 작업이 진행됩니다. 예산군이 중고 휴대폰과 폐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무인 매입기를 군청에 설치했습니다. 설치된 무인 매입기는 매입된 휴대폰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해 재활용이나 폐기 처분됩니다. 기계 사용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현재 기부된 휴대폰은 모두 28대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낮아 쌀쌀하겠고 일교차도 큰 편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불씨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한낮 기온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0도, 서산, 홍성, 예산 3도, 태안은 4도, 당진 5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 12도, 당진 13도, 서산, 홍성, 예산, 청양은 14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는 대체로 잘 마르겠고요. 세차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자외선도 강한 편인데요. 자외선 차단을 위한 모자나 양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수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1.5m까지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